안녕하세요, 자영업 다일입니다. 요즘 제주도 쿠팡이츠에 못 보던 게 하나 생겼다고 하는데요. 바로 쿠팡나우라는 서비스입니다. 실제로 라이더분들이 콜을 받고 가보면 음식점이 아니라 쿠팡 물류 캠프에서 물건을 픽업해서 고객에게 배달하는 방식인데요. 그냥 쿠팡판 비마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름은 쿠팡나우라고 현재 제주도에서만 시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특허청 키프리스에서 검색을 해봐도 5월 21일에 쿠팡이 쿠팡나우라는 상표를 출원한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제 쿠팡도 본격적으로 퀵커머스 시장에 뛰어들 채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주도로 쿠팡이츠 주소를 바꿔서 검색을 해보면 진짜 쿠팡나우라고 비마트 같은 서비스가 검색이 되는데요. 눌러서 들어가 보면 그냥 파는 물건들이 쿠팡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쿠팡 초인기 PB 상품인 곰곰 시리즈도 다 팔고 있고 탐사 브랜드 상품들도 팔고 있네요. 거기에 쿠팡 와우 회원이면 10,000원만 주문해도 배달비가 아예 무료입니다. 원래 최소 주문 금액 이하로 주문하면 소액 주문 배송비를 따로 내야 하는데 그것도 안 내도 되네요. 거기에 현재 5만원 이상 배달 시 12,000원 할인, 3만원 주문 시에 8,000원, 15,000원 주문 시에 4,000원 등 어마어마한 할인 쿠폰도 뿌리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쿠팡이 제대로 각을 잡고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현재 쿠팡나우는 기존 쿠팡 물류 거점 일부 공간을 이용해서 상품을 포장하고 출고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배민 비마트와 쿠팡나우의 가장 큰 차이는 기존 물류망이 있냐 없냐입니다. 배민은 비마트를 위해 별도의 물류 거점을 만들어 라이더를 통해 배송해 왔는데요. 반면 쿠팡은 이미 가지고 있는 물류 인프라와 배송망을 활용해서 퀵커머스 시장에 들어가는 성격이 더 강합니다. 쿠팡에는 두 개의 큰 배송망이 있는데요. 하나는 로켓 배송을 담당하는 쿠팡 퀵플렉스 기사님들이고 또 하나는 쿠팡이츠 주문을 배달하는 배달 라이더 분들입니다. 그럼 만약에 쿠팡나우가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된다면 과연 이 두 배송 기사님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될까요? 오늘은 쿠팡나우가 본격적으로 확대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예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쿠팡이 왜 다시 퀵커머스 시장에 들어오는지부터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쿠팡이 이런 서비스를 처음 하는 건 아닌데요. 예전에 이츠마트라는 이름으로 서울 일부 지역에서 비슷한 서비스를 운영했다가 서비스를 종료했었는데 이번에 이름을 쿠팡나우로 바꾸고 제주도에서 다시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 상황을 보면 쿠팡이 다시 들어올 만한 이유는 충분합니다. 바로 우리나라 퀵커머스 시장이 생각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배민 비마트의 경우 올해 상반기 누적 주문수와 거래액이 전년 동월 대비 각각 약 42% 증가했습니다. 비마트뿐만이 아니라 마트나 편의점 같은 장보기 쇼핑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음식 배달과 퀵커머스를 같이 이용하는 고객의 평균 지출액도 음식 배달만 이용하는 고객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배달 플랫폼 입장에서는 음식만 배달하는 것보다 장보기나 생필품까지 같이 가져가면 한 명의 고객에게서 발생하는 거래액 자체가 훨씬 커지는 겁니다. 여기에 최근 우버가 배달의 민족 모회사인 딜리버리 히어로를 약 20조 원대 규모의 인수하기로 하면서 앞으로 음식 배달뿐만이 아니라 퀵커머스 시장에 대한 투자와 경쟁도 더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쿠팡 입장에서도 그냥 로켓 배송만 믿고 가만히 있다가는 빠르게 커지고 있는 퀵커머스 시장을 비마트 같은 경쟁업체들에게 아예 뺏길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쿠팡도 다시 쿠팡나우를 통해 퀵커머스 시장에 들어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걱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쿠팡나우가 커지면 기존 로켓 배송 물량을 서로 나눠 먹게 되는 거 아니냐는 건데요. 일단 제 생각에는 당분간은 크게 영향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퀵커머스 로켓 배송은 애초에 주문하는 목적 자체가 조금 다르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휴지나 세제, 생수 같은 걸 주문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 주문해서 내일 받아도 되는 물건이라면 굳이 1시간 안에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로켓 배송으로 주문하면 되죠. 반대로 아이 우유가 갑자기 떨어졌다거나 집에서 요리를 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재료 하나가 없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내일 오는 로켓 배송보다 지금 바로 가져다주는 쿠팡나우를 이용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결국 로켓 배송은 내일까지 필요한 물건, 퀵커머스는 지금 당장 필요한 물건이라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쿠팡나우가 커진다고 해서 당장 퀵플렉스 물량이 크게 줄어들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비마트나 편의점 즉시 배송 같은 기존 퀵커머스 시장의 물량을 쿠팡나우가 얼마나 가져오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라이더 확보인데요. 쿠팡나우 배송량이 늘어나면 기존 음식 배달 외에도 생필품이나 장보기 상품이라는 새로운 배달 물량이 생기게 됩니다. 기존의 라이더가 수행했던 음식 배달 외에도 쿠팡나우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경우 물류 거점에서 상품들을 픽업해서 배달하는 새로운 물량까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배달 라이더분들 입장에서는 전체 콜량 자체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아직 쿠팡나우가 제주 일부 지역에서만 시범 운영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확대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쿠팡나우 물량이 어느 정도 커지고 전국의 배송망까지 갖춰지게 되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쿠팡 로켓 배송 물량을 보면 생수나 세제 같은 크고 무거운 상품도 있지만 반대로 화장품이나 충전 케이블, 과자처럼 작고 가벼운 상품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소위 비닐들로 분류되는 가벼운 물건들인데요. 거기 쿠팡 퀵플렉스 배달의 경우 이영화물, 즉 무겁거나 부피가 큰 택배에 추가금이 없기 때문에 80리터짜리 냉장고를 배달하건 가벼운 립밤 한 개 배달이던 배달 단가가 똑같습니다. 이런 물건들은 오토바이 한 대에도 충분한 양을 실을 수 있죠. 그런데 쿠팡나우 배송망이 국내 곳곳에 깔리게 되면 쿠팡 입장에서는 이 작은 물건까지 굳이 택배차에 싣고 다음날 배송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건 현재 쿠팡에서 발표한 계획은 아니고요. 쿠팡나우 배송망이 앞으로 충분히 커졌을 경우를 가정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만약에 실제로 작고 가벼운 로켓 배송 물량 일부를 쿠팡나우 쪽으로 넘기기 시작한다면 퀵플렉스 기사님들 입장에서는 단순히 물량이 줄어드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바로 물량의 질이 크게 악화가 될 수 있다는 건데요. 배송하는 물건에 따라 노동 강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오토바이로 배송하기 좋은 작고 가벼운 물량은 쿠팡나우 쪽으로 빠지고 세제나 음료처럼 무겁거나 부피가 큰 물량은 기존 로켓 배송에 그대로 남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퀵플렉스 기사님 입장에서는 배송 건수는 줄었는데 오히려 일은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퀵플렉스 기사님들이 쿠팡나우를 볼 때 단순히 물량이 얼마나 줄어드냐보다 어떤 물량이 빠져나가느냐를 더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물량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배송 단가입니다. 퀵플렉스의 경우에도 건당 배송 단가가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배달라이더 역시 쿠팡이츠 배달 단가가 내려가면서 단가에 대한 불만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기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루에 몇 건을 배송하느냐가 아니라 그걸 배송해서 실제로 얼마를 버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쿠팡나우가 생기면서 배달라이더에게 새로운 물량이 많이 생겼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전보다 콜수가 늘어나니 당연히 좋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라이더가 충분히 확보되고 건당 단가가 계속 낮아진다면 결국 똑같은 돈을 벌기 위해 더 많은 배달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비마트를 보면 무게가 엄청 무거운 수박까지도 라이더에게 배달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당연히 쿠팡도 차후에 라이더에게 점점 무거운 물량을 배정하면서 배송의 난이도를 올리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쿠팡나우가 커지면 배달라이더 입장에서는 새로운 물량이 생길 수 있고 퀵플렉스 기사님들 입장에서도 당장 큰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쿠팡이 이러한 물량에 어떠한 단가를 책정하느냐인 것 같습니다. 물량은 늘어났는데 단가가 계속 내려가면 배달라이더 입장에서는 노동 강도가 더 높아질 수 있고 퀵플렉스 기사님들 역시 가벼운 물량은 빠지고 무거운 물량 비중만 높아진다면 실제 근무 환경은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누가 이득이고 누가 손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택배기사나 배달라이더 입장에서도 쿠팡나우가 앞으로 어떻게 확대되고 단가와 물량 구조가 어떻게 바뀌는지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